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해설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음성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희창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뇌동맥류 시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전달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의료법상 의사의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환자 및 보호자분의 시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시술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의료진이 추가 상담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병원의 뇌혈관 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뇌혈관센터에서는 심장, 뇌, 말초혈관 조형 시술을 23,500례 이상 시행했습니다. 또한 대한뇌혈관내 치료의학회 뇌졸중 시술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뇌동맥류 치료를 위한 뇌혈관 시술 전문 의료팀이 비상호출을 받고 응급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뇌혈관 시술 전문의 소개입니다. 다음으로 뇌동맥류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늘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병을 뇌동맥류라고 부릅니다. 이 뇌동맥류가 뇌 속에서 파열되어 뇌출혈로 이어지는 경우 사망률이 50%에서 60%에 이르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합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이란 뇌척수액과 뇌혈관이 존재하는 지주막하 공간에서 발생한 출혈을 뜻합니다. 뇌동맥류 파열의 초기 주요 증상으로는 매우 심한 두통, 오심과 구토, 의식 저하,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력장애 등이 발생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뇌동맥류 파열의 일반적 예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1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환자분의 약 3분의 1은 사망 혹은 도착 전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출혈의 양이 너무 많아 병원 도착 전 혹은 치료 중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약 3분의 1은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합니다. 생존하더라도 마비,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양호한 회복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이전의 일상생활로 장애 없이 복귀하는 경우입니다.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뇌동맥류 파열의 치료 단계별 안내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받는 치료는 응급실에서의 응급처치입니다. 뇌압 조절 치료, 혈압 조절, 보조 약물 치료, 그리고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 발생 시 응급 소생술이 시행됩니다. 만약 조절되지 않는 심한 뇌압 상승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응급 내실외 배액술을 시행합니다. 내실외 배액술은 전신 마취하에 수술장에서 신경외과 의사의 집도로 시행됩니다. 두피를 절개하고 머리뼈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혈액과 뇌척수액을 배액하는 배액관을 머릿속에 설치하고 나옵니다.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뇌동맥류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뇌동맥류의 재파열을 막는 치료로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혹은 뇌동맥류 경부 클립 결찰술을 시행합니다. 뇌동맥류 재파열을 막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이미 터져나온 피가 뇌 주변에서 일으키는 2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앞서서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 혹은 개두술 등의 치료는 뇌동맥류의 재파열을 막는 치료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뇌동맥류 재파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한번 파열된 뇌동맥류가 다시 터지는 재파열은 초기 사망률을 급격히 높이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통계적으로 첫 24시간 이내에 10명 중 한두 명은 재파열을 경험합니다. 재파열의 약 50%에서 70%가 첫 24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재파열 발생 시 사망률은 약 50%에서 80%에 육박합니다.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1차 파열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뇌동맥류 재파열을 막는 치료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뇌동맥류 재파열을 막는 치료로서 코일 색전술과 클립 결찰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일 색전술은 혈관 내 수술로서 혈관을 통해 미세 도관을 삽입하여 뇌동맥류까지 접근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빠르지만 시술 후 일정 기간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해야 하며 개두술보다 재발률이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클립 결찰술은 개두 수술로서 두피를 절개하고 머리뼈를 열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의 목 부분을 클립으로 묶어 혈류를 차단하는 전통적인 수술법입니다. 재발률이 낮고 뇌동맥류가 복잡한 모양일 때 유리할 수 있으나 신체적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최근 시술 기법 및 기구가 많이 발전해서 가능하다면 코일 색전술을 통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환자분께서 받으시게 될 치료인 코일 색전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은 전신마취하 시행합니다. 뇌혈관 조영실에서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특수한 미세 도관을 삽입하여 뇌동맥류 내부에 백금 코일을 채워 혈류를 차단하여 뇌동맥류 재파열을 막는 치료입니다. 시술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코일 색전술 중 스텐트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이 넓은 뇌동맥류는 코일을 넣게 되면 동맥류에서 코일이 다시 빠져나와 정상 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 스텐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코일 색전술 예시입니다. 많은 양의 출혈을 유발한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코일 색전술 예시입니다. 다음은 중대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코일 색전술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분의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치료에 임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해도 기저질환, 체질 특이성, 질병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쁜 결과가 발생 가능합니다. 코일 색전술 수술은 뇌를 열고 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뇌혈관 자체를 다루는 혈관 내 수술로서 불가피하게 침습적이고 본질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위험이 확률적으로 현실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항상 숙지하고 있으며 그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혹여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진단과 신속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자 부위 출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 보조와 사타구니 대퇴동맥을 정확히 천자합니다. 시술 후 지혈기구를 사용하여 지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소적 출혈, 국소적 혈관 문제가 발생 가능합니다.
사타구니 대퇴동맥의 천자 부위 출혈은 약 1% 미만에서 발생합니다. 사타구니 부위에서 복강으로 출혈이 발생한 경우 복강 출혈이 발생합니다. 대퇴동맥 파열, 대퇴동맥 협착, 대퇴동맥 주변부 동맥류 등이 발생 가능합니다. 출혈이 심하거나 국소압박 지혈이 불가능할 경우 지혈제 주사 시술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출혈 합병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뇌동맥류는 파열된 후 일시적으로 매우 약하게 지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시술 과정에서 카테터나 코일 등이 뇌동맥류 벽을 자극해서 뇌동맥류 재파열이 발생 가능합니다. 시술 중 파열 확률은 약 2%에서 8% 내외입니다. 뇌동맥류 재파열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이 즉각 코일을 채워 넣어서 지혈을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파열이 발생한 경우 환자분의 예후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일 색전술 중 동맥류 자체가 아닌 동맥류까지 가는 경로에 있는 뇌혈관이 카테터나 가이드와이어 등에 의해 손상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은 확률로 있습니다. 만약 출혈량이 많아 증상을 악화시킬 경우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동맥류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출혈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열성 뇌동맥류의 경우 동맥류를 코일로 막더라도 재출혈 가능성이 약 1% 정도에서 있습니다. 재출혈 발생 시 추가적인 시술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뇌경색 합병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술 중 시술 기구에 의해 혈관 내벽에 있던 동맥경화증의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혈관의 작은 분지를 막게 되거나 혈관 내에서의 혈전 형성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술기구에 의해 자극을 받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인 혈관 연축, 혹은 뇌혈관의 벽이 찢어지는 손상인 혈관 박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연축과 혈관 박리에 의해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유발하는 뇌경색이 발생하는 확률은 약 3%에서 5%입니다. 시술 중 실시간으로 혈전 형성, 혈관 연축, 혈관 박리 등의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시술 및 약제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출혈 합병증, 뇌경색 합병증에 의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일부 환자에서 추가적인 증상 악화 및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의식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합병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타구니 대퇴동맥이나 기타 수술 및 시술 부위 등 치료 부위를 통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는 완전 멸균된 것을 사용하고 치료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여 감염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사타구니 대퇴동맥 부위 국소 감염 시 항생제 치료, 수술적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과적 합병증 및 전신마취 합병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술 중 뇌혈관의 자세한 관찰을 위해 혈관 조영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 조영제에 대해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조영제로 인한 신장 기능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저신장 질환자의 경우 신장 투석 치료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신마취에 따른 합병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 합병증으로는 심근경색, 심부전, 폐렴, 폐부종, 신손상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 내과적인 합병증이 발생 가능합니다. 각종 내과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증상 확인 및 검사를 통해 진단 및 대처합니다. 뇌출혈은 중증 질환으로 치료 과정 중 증상 악화 및 내과적 합병증으로 인한 심정지, 호흡정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코일 색전술 관련 주요 합병증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맥류의 재개통, 즉 동맥류 재발과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일 색전술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코일 색전술 후 동맥류를 영상 추적 관찰하였을 때 약 15%에서 재발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재발한 동맥류의 많은 경우에서 재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코일 색전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맥류 내에 채워넣은 코일이 압축되어 뇌동맥류로 다시 혈류가 들어오는 현상을 코일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면 코일 색전술 치료 직후 동맥류 내에 적절하게 채워진 코일 상태를 볼 수 있으나 영상 추적 관찰에서 동맥류 내부로 혈류가 다시 차들어오는 재개통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을 촬영해 보니 기존에 채워 넣었던 코일이 압축된 소견이 관찰됩니다. 동맥류 성장의 경우는 치료 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 중 동맥류 자체의 크기 성장에 따라서 동맥류 내로 다시 혈류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재파열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신 것입니다. 코일 색전술 완료 후 경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집중치료실에서 환자분을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생체 징후를 자주 확인하고 신경학적 검사, 수행 및 약물치료, 통증 관리를 합니다. 출혈량이 많은 경우 요추 배액술을 시행합니다. 요추 배액술은 허리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뇌척수액 공간에 삽입하여 뇌동맥류 파열 시 터져나온 지주막하 출혈을 배액하여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요추 배액술을 통해 지주막하 출혈을 많이 제거할수록 출혈에 의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경과 중 2차 합병증 집중 예방을 합니다. 특히 혈관 연축, 수두증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 및 예방합니다. 출혈에 의한 주요 합병증인 혈관 연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시 터져나온 피의 독성 성분이 주변 혈관을 좁게 만들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환자실에서부터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수액 치료를 병행합니다. 심한 혈관 연축이 있을 시 추가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혈관 조영실에서 동맥 내 약물 주입술을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수두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뇌척수액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에어백 역할을 함과 동시에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뇌척수액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흡수되면서 뇌 속에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시 터져나온 피의 독성 성분이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서 뇌척수액이 흡수되지 못하고 정체되게 됩니다. 그 결과 뇌압이 상승하고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분은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두증 발병 시 정체된 뇌척수액을 뇌에서 복강으로 우회시키는 뇌실복강간 단락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원 및 추적 관찰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의 치료 후 퇴원을 고려합니다. 자녀 신경학적 장애가 있을 경우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할 경우 입원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외래를 다니며 추가적인 합병증 발생 유무를 살피고 치료를 시행한 뇌동맥류와 그 주변 혈관들의 문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추적 관찰을 시행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